여기는 지리산입니다. 진달래 산전. 오늘이 4월 초팔인데 산 능선으로 23km, 거의 56km 넘는 지리산 산 능선으로 진달래가 만개를 했습니다. 진달래 산전. 지리산 시인 이원규 시인은 그럽니다.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세석산전에 진달래가 필 때 오셔도 좋고, 그리고 쭉 가다가 마지막 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행여 견딜만 하다면은 제발 오시지 마소서. 살만하면 지리산 오면 안 되는 겁니까? 너무 마지막 전이 좋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좋은데 행여 견딜만 하시면은 제발 오지지 마세요. 이영규 씨 멋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노고단을 갔는데 예약이 안 돼 있어서 못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노고 오래된 할머니 마고 할멈을 이야기합니다. 마고 할멈이 자다가 일어나서 대충 만든 세상, 우리 무교 민속신앙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세상은 마고 할머니가 만들었다. 박혁거세의 엄마가 지리산 산신이 됩니다. 왕건이 엄마도 지리산 산신이 됩니다. 우리나라 산신, 민속신앙의 성지 지리산입니다. 최치원이 청학을 타고 날아다닙니다. 청학동이 최치원이 청학을 타고 다녀서 청학동입니다. 우리나라 도교의 산지입니다. 불교가 조선시대 그 압박받던 불교가 지리산에 36개의 사찰이 있었답니다. 지금 현재 194개, 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수만 194개. 무속신앙이 그렇게 발달되다가 1964년도에 지리산이 무속신앙을 금지를 시키니까 무속하던 분들이 부처를 드리고 신앙을 들여서 개인 사찰을 만들기도 하죠. 194개 현재까지 있답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교의 성지, 도교의 성지, 민속신앙의 성지 지리산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지리산을 종주를 할 때 되면은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간에 걸릴까 그 생각만 했어요. 산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리산, 빨치산을 찾아다니는 이 여정에서 지리산을 오늘 오면서 정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리산 꼭대기에 1951년도 백야 전투사령부 제2차 동계 토벌 때 3만여 명의 군인과 경찰이 지머리 지자비를 쭉 갑니다. 바깥에서부터 쭉 올라옵니다. 처음에 2, 3일 동안은 빨치산들이 박격포를 쏘면서 끊임없이 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3만 명의 토벌대에게 밀려서 쭉 올라옵니다. 2만에서 3만여 명의 산속에, 지리산 속에 있던 빨치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을 빨치산으로 칭합시다. 빨갱이. 빨갱이라 부르기도 하고 곰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산꼭대기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산이 하늘까지 있었으면 하늘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밑에서 밀려오니까 쭉 산 능성으로 올라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속초에서 왔던 무스탕기 5대가 사천병장을 뜹니다. 네이팜탄, 우리가 월남전에서 불을 일으키면서 사람을 태워주겠던 네이팜탄이 이 능선을 씁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비행기에서 봤을 때 지리산 능선은 그 눈이 30cm 나왔던 그 추운 겨울날 52년 1월 달에 이 능선은 호옇게 널브러진 시체가 쌓였답니다. 피아골 산장을 지으려고 땅을 팠더만은 인골이 썩어가고 있는 인골이 한 트럭이 나왔답니다. 이 산의 곳곳에 우리의 같은 민족 동족 산잔의 비극이 6.25인데 빨치산, 지리산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을 걸을 때마다 이 진달래를 볼 때마다 진달래를 입에 물고 이렇게 하던 안승기가 남부군에서 최민수랑 만날 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식민지 말기에 일본의 극악한 탄압에
억눌려 있던 태평양 전투에 끌려가거나 공출, 일본 앞잡이로 몽둥이를 들고 닥치는 대로 뺏어가던 그 일본 앞잡이 경찰들이 더 미운 거야. 조선인 경찰들이 더 미운 거야. 악에 바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동물적인 감각으로 부딪혔던 그 시대 때 해방이 봇물이 트듯이 뚝이 터지듯이 갑자기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사들이 각자 나름대로 만든 차를 몰고 아주 비탈진 이 산길을 마구잡이로 휘몰아치던 그 시대 제대로 정치를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한 달 만에 정당이 100여 개가 생겼다, 신문사가 50여 개가 생기는 그 혼란한 전국에서 누군가가 미군정조차도 제대로 정치를 알지 못하는 미군정조차도 혼란한 전국을 어떻게 할 수 모릅니다. 대구 11 사건을 일으켰던 박헌영파의 남로당, 그 당원들을 잡으려고 경찰들과 군인들이 쫓아다닙니다. 남로당원들은 용천, 외관, 구미 쫙 흩어져서 닥치는 대로 사륙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남로당원들은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지리산 능선을 걸으면서 그 능선에서 함부로 아무나 죽여도 되는 소멸되어야 될 빨갱이, 이 빨갱이를 왜 어디서부터 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승만 정권은 제주 4.3과 여순 사건을 겪으면서 반공이라는 기치를 강력하게 내세웁니다. 국민과 비국민을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비국민, 반공을 주창하는 사람은 국민이다. 친일 세력들과 지주 세력들, 한민당, 미군정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국민이 됩니다. 남로당 박헌영이 협소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를 협소해서 조선인민공화국, 결국은 남로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방에 있던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어기롭게 일어섰던 그분들이 모두 다 남로당원들이 됩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박헌영은 미군정의 압력을 피해서 북한으로 도망을 갑니다. 남아있던 남로당원들은 박헌영의 지시, 북한에 가 있는 박헌영은 거기서 끝을 내지 계속 지시를 내립니다. 박헌영은 남로당 당수는 자기의 위치를 북한에서 김일성 듣도 보도 못한 김일성이 소련의 힘을 받고 들어왔는데 자기는 레닌 대학 출신이야. 내가 이 나라를 먹어보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래요. 제가 그랬죠. 광폭적인 미친놈들처럼 초보 운전 매너증도 없는 이놈들이 미친 차를 몰고 세상을 막 질주하는 그런 세대에서 모두 다 자기가 권력을 잡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박헌영은 계속 지시를 내립니다. 신전술이라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소곤소곤하게 너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그냥 폭력적으로 내가 남한에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10월 1일 날 대구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로당 당원들이 왜 그랬을까? 저는 지금도 자꾸 궁금합니다. 좀 세게 하면 안 되는데. 미군정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뭐예요? 잡탕이잖아요. 이것저것들 다 모여서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대전, 2차 대전을 승리를 일군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한반도 같은 민족이잖아. 동족끼리 너희들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주 4.3이 터집니다. 여순 반란군들이 지리산으로 몰려듭니다. 순식간에 5-6천 명이 죽어요. 여순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죽어요. 제주 4.3에서 2만 명이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독한 거예요. 이승만은 정확하게 공지를 합니다.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놈들은 우리 편이다. 공산주의를 따른 놈들은
비국민이다. 국민과 비국민을 나눠버립니다. 일제 앞잡이들, 경찰들, 그리고 지주 세력들, 지식인이라고 외국에서 세계 물정을 좀 만드는 지식인들, 이 사람들은 한민당 이름으로 들어와서 각 지부마다, 군 지부마다 한민당 지부가 생겨요. 북쪽에서 쫓겨왔던 서청들이 그 지부에 뭉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남로당 당원들을 쫓아서 다녀요. 남로당 당원들의 첫째는 뭐예요? 건국준비위원회,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면을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명망이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지식인들을 자리에 앉히고 건국준비위원들을 만들고 자기들도 동네에서 그래도 좀 아는, 너들보다 조금 아는,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앞장섰던 사람들이 갑자기 남로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학대를 당합니다. 압박을 당해요. 경찰, 일본 앞잡이, 그 악랄한 일본 앞잡이 경찰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짓어 주제 형사로 돌아와서 코에다가 고춧가루 불을 부으면서 이 새끼 어디 갔느냐, 저놈 어디 갔느냐 좁힙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갔어요? 갈 때라고는 산밖에 없어요. 이 지리산은요, 하준수, 남도부라 그러죠. 여기 함양 출신 남도부 1938년도에 보강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항일 운동을 했던 지리산 빨치산의 제1호 하준수가, 그리고 통학혁명 때 여기저기 항일 운동하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줬던 마고 할멈 여신이잖아. 지리산 산신들이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지리산으로 서서히 몰려들어옵니다. 남로당 당원이란 이름으로. 저는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대구 11 사건이라든지 여수 사건에서 남로당원들이 그렇게 세게 나가지 않았더라면은 복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질주 본능이죠. 오로지 복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놈들이 없어요. 오로지 권력을 탐하는 놈들밖에 없어요. 2차 동계 토벌 때 전쟁이 한창인 51년도 12월 2일 시작해서 52년도 3월 14일까지 2만여 명, 백선엽 백야전사령부는 그래요, 2만 명을 죽였노라고. 900만 장의 삐라가 이 산에 빡빡하게 뿌려집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누구든지 항복하면은 살려주겠다. 항복하러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트럭에 싣고, 그 추운 겨울 트럭에 싣고 목포, 광주 교도소로 갑니다. 비국민이에요, 비국민. 교정되지 못할 비국민들이에요. 광주 교도소에서 얼마나 죽었겠어요. 이 사람들의 이념은 딱 하나예요. 잘 살기 위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일어날 때 내가 동네에서 그래도 반장이었는데, 내가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겠다. 억압받는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다. 제일 앞장섰던 그분들이 신념, 자기들의 신념, 이념이 아니에요. 신념 하나예요, 신념. 내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내 신념은 딱 하나 뭐예요? 지주 세력을, 미제 앞잡이를 물리대고 내가 백성들이 잘 살게 하겠노라는 그 생각하도록 평생을 산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살다가 비전향, 내 신념을 전향을 해버리면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청주교도소에서 그렇게 억압을 받으면서 150명 정도의 비전향 장기수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50여 명이, 나머지는 전향을 하거나 죽거나 북으로 갔거나.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김영성이라는 15세 소년 빨치산, 그분이 90 몇 살이 됐을 텐데 아직도 살아계시죠. 아직도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 몇백 년 된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그분들이 이 산을 누비면서, 저는 지리산을 오면서 그랬습니다. 이 능선에 쫓겨서 갈대라고 능선 꼭대기밖에 없어요. 더 이상 쟤들이 못 쫓아오게 됐다면 하늘에서 비행기가, 무스탕 비행기가 아프리카 반란군들이 손목을 자르면서 사람을 살려줬잖아.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 손목 자르면서 살지. 그냥 죽였다니까. 우리나라 참 지독한 놈들이야, 지독한 놈. 이쪽, 저쪽 다 지독한 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추운 날, 왜 왔겠어요? 왜 왔겠어요? 쫓겨서 왔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쫓겨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진달래를 뜯으면서 먹을 게, 오늘 추워요. 5월 5일 때 춥더라고. 아침부터, 이 추운 한겨울을 이곳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저 눈물이 납니다, 정말. 처음엔 전혀, 빨갱이, 지리산 빨갱이,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빨갱이들 이렇게 해서 많이 죽을 때들, 이 새끼들만,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발 더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도 같은 백성이잖아요. 같은 백성. 몇몇 선동가들의 선동에 휩쓸렸거나, 지주, 그 짝질 반동 일본 앞잡이 경찰들의 공봉에 저항하고자 해방이 됐어요. 구례 경찰서가 비었어요. 구례에서 내일 바로 내 자식이 일본 군인들을 끌려갔다. 오늘 저녁에 울고불고 그러고 있는 판에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그래 이 새끼들 죽어라 그러면서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고 경찰 일본 앞잡이들을 쭉 패고 죽이고 그랬던 그 악에 바친 민중들, 그 민중들이 다시 걔들이 그렇게 맞았던 경찰이, 일제 앞잡이 경찰이 미군정, 미제국주의 경찰에 대해서 좁혀니까 도망왔던 거예요. 이 지리산으로 숨어서 도망왔던 거예요. 이념,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도망와서 이제 무리를 만드니까, 무리 중에서 무리 중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교육을 받았던 거죠. 박종화 간전면 그 사령이 26살 때 죽었던 그 박종화는 이념이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빨갱이가 뭔지 알겠어요? 그냥 저 경찰, 저 앞제비 하다 보니까 제가 동조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 한 세대, 그 혼란의 세대, 격동의 세대에 태어났던 그분들이 우리 없었던 거죠. 저는 행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올해 실록이 푸르른 이 아름다운 지리산에서 넉넉하게 경치를 즐기면서 다닐 수 있는 이 많은 상권들 보세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우리도 이념의 내전 상황인 이 현대 이 대한민국을 이 산에서는 걱정하지. 행여 지리산 시인 이원규는 마지막 장에 그럽니다. 행여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면은, 행여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함부로 지리산에 오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여기는 실록이 아름다운 지리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